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임대주택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은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하라는 안내문을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제 안내문을 발표를 했고, 그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어떤 겁니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임대주택일 겁니다. 그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임대주택을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합산해서 빼주겠다는 얘기고, 그 빼주는 부동산 명세를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전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신고를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9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가지고 신고 기한이 10월 5일까지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작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미 신고를 한 상태인데 올해 또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군요. 관연돼 신고를 이미 했거나 아니면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올해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고, 올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별도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우편으로 해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한 거를 선택해가지고 9월 말,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요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임대주택이 이제 대상이 되고, 대신에 가액 요건이 적용됩니다. 즉 임대 개시 연재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때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만 준수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은 원래 요건이 없다가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이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2019년 2월 10일 이전에는 5% 증액 제한을 준수 안 해도 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 적용 대상은 될지언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됐고요. 이 요건이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달라지게 되죠. 첫 번째는 임대 유형이 단기, 장기에서 장기로만 이제 등록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의무임대 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대세가 굉장히 이제 축소화됐죠. 그런 축소화된 상황에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또 한 번 대상을 축소시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설령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해가지고 8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규정을 심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그 매입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에 별 실익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가다가 최근에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됩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은 단기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장기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더 이상 이제 임대주택으로 그 혜택을 안 주겠다. 그래서 자진 말소 제도하고 자동 말소 제도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그 대책 발표가 2020년 7월 10일 날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해놓고 법이 실제 개정돼서 시행된 시기는 2020년 8월 18일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는 단기 임대를 장기로 전환할 수도 있었고 또 장기 임대로 아파트가 등록할 수가 있었죠. 근데 대책 발표를 7월 10일 날 발표하다 보니까 그 발표할 때 어떤 내용을 심어놨냐면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단기 임대를 장기로 전환하거나 장기 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는 설령 전환됐거나 장기로 등록됐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장기로 전환한 주택하고 장기 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것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된 게 이제 증액 제한에 따른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이 어떻게 되고 추징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증액 제한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아니었죠. 요건이 아니다가 언제 들어왔냐면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부분부터는 반드시 이 요건을 준수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시행령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제 개정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임대료 증액 제한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직전 임대료 대비 5% 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하고 또 임대료를 증액했으면 1년 이내는 재증액을 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만약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제약이 가해지죠. 어떤 제약이냐면 첫 번째,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한 연도하고 그 다음 연도, 즉 총 2년간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합산 배제 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과거에 합산 배제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까지 추징하겠다. 거기다 이자 상당액까지 같이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까 2018년 4월 1일 기점으로 그 전에는 5년의 임대기간, 그 이후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됐었잖아요. 그러면 다 충족한 상태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거 이미 충족한 기간에 합산 배제 받은 종부세를 추징하겠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별로 해가지고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을 경과해서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거 건 묻지 않고 지금 현재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만 연도에 해당 주택을 그 종부세 합산 배제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이미 요건 충족된 그 5년, 8년 그 이전 거는 따지지 않고 지금 현재하고 내년도 거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임대주택하고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은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 임대주택이 아닌 또 장기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아닌, 즉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은 얘는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먼저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대상, 이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단기로 등록한 모든 주택, 두 번째는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까 그 두 가지 유형, 즉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은 언제부터 시행되냐면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할 때는
법 자체가 2020년 8월 18일 날 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따라서 올해는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자진 말소 대상, 자동 말소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데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내년부터겠네요. 내년부터는 이제 자진 말소, 자동 말소를 내가 이제 선택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이 말소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5년 또는 8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예외 규정이 신설됐죠. 임대주택이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즉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 5년, 8년, 2018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미충족한다 할지라도 이미 적용받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추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년짜리로 해가지고 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동 말소가 되다 보니까 4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민간임대주택법상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 건 묻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는 추징은 안 되겠지만 향후적으로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 종부세 합산 배제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이제 재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받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단기 임대주택은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 후에도 일정 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수 있고,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단독, 빌라, 오피스텔 등은 설령 자동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재등록하면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그럼 나는 향후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등록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계속 적용받을 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재등록한다고 했었을 때 과거에 내가 임대 기간은 다 소멸된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면은 장기 임대로 등록해 가지고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채울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면 10년을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부세 합산 배제를 이제 적용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재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인데, 문제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2018년 9.13 부동산에 대해서 심어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내가 임대주택 요건이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건지,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전후로 해서 취득한 건지를 확인해 보고 내가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입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고 임대 요형은 장기로 해서 이제 10년을 가져가야 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되고, 등록 요건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그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저희가 자진 말소 및 자동 말소 대상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 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자진 말소, 자동 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제 4년짜리로 등록을 8년짜리로 등록했습니다. 4년짜리는 이제 자동 말소니까 안 되고 8년짜리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8년 이후에 나는 자동 말소가 되는 건 아니죠. 임대사업자 등록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가 개인적으로 말소하지 않고 계속 임대를 줄 경우에는 여전히 종부세 합산 배제는 적용 가능하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진 말소 및 자동 말소 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계속
종전과 달라질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와 관련된 이제 내용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된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신고특례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고특례는 독특한 제도죠.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도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도 6월 1일 이전에 다 등록을 해놔야만 합산배제 그 신고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게 합산배제 신고특례입니다. 즉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가지고 9월 30일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 5일까지 임대사업도 등록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내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은 설령 6월 1일 요건 충족을 안 됐다 할지라도 9월 30일,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5일까지 요건 충족을 다 한 경우에는 한 번 더 배려를 해가지고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가지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들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9월 30일,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 5일까지 빨리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을 주소지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한 경우에는 올해 합산배제 신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임대사업 등록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과 합산배제 신고특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했습니다. 근데 합산배제 신고특례가 있네. 그래서 2020년 10월 5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에 이제 임대사업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 8월 18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된 게 시행되죠. 시행된 이후에는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하므로 아파트는 올해 합산배제 신고특례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올해 합산배제 신고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 오피스텔,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내가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할지라도 10월 5일까지 하면은 합산배제 신고특례에 의해 가지고 올해도 종합부동산 합산배제를 세대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과세 기준 연재 임대를 개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특히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의 임대주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합산배제 신고와의 관련성이 어떤 건지 살펴봤고, 아직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합산배제 신고 기한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이 기회도 해당되는 그 주택들은 한 번 더 고려를 해가지고 합산배제 신고 특례로 인해 가지고 올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